이재명 대표가 85.4%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연임 뭐 여러 가지의 당내에서도 조금 약간의 쓴소리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로 뭉치자.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 85.4는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85.4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말 독선적이고 무능한 이런 정부 운영, 국정 운영 자체에 이 진보 지지층, 특히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로 대체하자라는 염원이 큰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최근에 갤럽 조사들을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2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떼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는요 거의 이재명 대표의 85%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든 전국을 타개해줄 하나의 가장 최고의 대안으로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고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한 번 할 때는 조금 실수도 있겠지 하는데 두 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해봤는데 못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커진 권한만큼 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지금 정국을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몇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뭐 90%는 안 넘었지만은 뭐 80% 후반대로 높게 차지했다. 하지만은 득표율 이전에 전체적 득표율이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참여에 대해서 민주당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석 최고에 점쳐졌던 정봉주 후보가 떨어지고 그리고 6위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던 전현희 후보가 2등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막판 뒤집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작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지켜보면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1등, 2등 이렇게 쭉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은 이제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전통 지지층과 함께 그냥 좀 대중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좀 이렇게 투망식으로 던져서 잡고 이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론조사와 이런 부분까지 힘을 얻으면 지도부 안에는 무사히 입성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의 색채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다가 안 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전현희 의원은 정말 맨 마지막에 살인자 발언 하나로 이현주 의원의 0.02% 뒤지고 있다가 5등 하느냐의 싸움에서 2등으로 올라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현희 의원은 타겟을 분명히 했어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정말 극단의 강성 지지층을 타겟으로 한 게 정확히 먹혔습니다. 이걸 보면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그 당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강성 지지층에 대한 구애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게 정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선출된 최고위원들 보면은 이 전현희 의원 마지막에 살인자 발언, 그리고 김병주 의원, 뭐 정신 나간 뭐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뭐 다른 의원들도 다 막말로 한 번씩 이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으로 거의 이 그 지도부가 된 것인데 저는 이 유혹을 끊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좀 합리적인 의사가 함께 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기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멀어진 이 순간이 가장 밝지만 또 바로 가장 어두워질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이 SNS에 정봉주 후보한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명파리 도적을 토벌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오전에 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희화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봉주 후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번에 전당대회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김재원 최고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최고위원 전문이긴 한데 5.18 폄훼하고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징계받아서 정치적으로 거의 생명이 끝낼 뻔했던 분께서 그냥 조용히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역할이나 하시면 되지. 민주당 뭐 정봉주 후보 끌어들여서 희화한다고 본인의 정치적인 뭐 입지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캐릭터 있어야죠. 정말 오라는 심정으로 오라고 했겠습니까?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의 또 하나의 위기를 보여주는데 민주당의 정말 큰 위기는 우리에게서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정말 큰 위기는 전부 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 김혜경 여사 지금 법카 가지고 뭐 수사받고 있지만은 그 전에 김혜경 씨가 뭐 이 선거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해경군 김씨 사건. 그때 그 SNS 아이디와 생년월일과 전화번호와 사는 것까지 다 같다. 이거 누구냐? 이거 이해경군 김씨 김혜경 아니냐? 이해경군 김씨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하고 문재인 대통령 조롱했던 사람 아니냐?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전해철 의원하고 경선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가장 크게 발목 잡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요. 이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경기도 한 신문의 칼럼으로 시작됐는데요. 이거 이낙연 캠프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가장 전투력이 높은 정봉주라는 사람을 그냥 마지막 꼴등이라도 앉혀놓지 않고 그것마저 내보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 전투력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향할 곳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요. 민주당으로서는 경각심 가져야죠. 지금 안 그래도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낙선에 조직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내놨어요.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정 전 의원이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국 패배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이현주 의원을 당선권으로 올려서 정봉주 전 의원 당선 막자 이런 움직임이 일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일부 그런 좀 성난 당심들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지금 선거 공학적으로 국민 여론 투표가 있었고 30%가 뭐 대의원은 뭐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30%의 국민 여론 투표는 이걸 어떻게 뭐 어떤 조직된 힘으로써 뭔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봉주 후보가 이게 결과가 나왔으면 물론 본인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전략적인 실패에 따른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파리를 했든 아니면 예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가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드러났든 간에 수습 과정에서 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에 페이스북에 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다시 재각인시키면서 본인이 했던 말에 이 진위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민주당의 당원들 치고 저조차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면 뭐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 집권 세력을 보수한테 넘겨주겠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봉주 후보가 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면 안 된다라고 내가 그랬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 라는 말을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결정적인 패인의 요인이 됐다. 그거는 이제 스스로에서 요인을 찾아야지. 물론 어떤 조직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 패배의 요인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바른 말한 것들이 뭐 통하지 않았다. 바른 말이 다 늘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타이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실패를 인정하는 것들이 좀 더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 아닐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 힘이 조직되게 한 게 잘못한 거죠. 저는 뭐 정봉주 후보를 뭐 옹호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은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거죠. 나는 내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낙곰수 때부터 나의 전통적 지지층과 반 이재명 세력을 타겟으로 한 이 전략이 먹힐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정봉주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의 균열 구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김경수 지사의 귀국이 있고 복권된 김경수는 과거 사면만 되고 복권되지 않아서 정치를 할 수 없었던 그 김경수와는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0월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들이 이어질
것인데 그때 과연 그 응집된 힘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나오거나 하더라도 이 응집된 힘이 모일 곳이 없었어요. 모일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는 그 김경수 지사의 복권과 정봉주의 낙마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계좌가 이제 뭐 수사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문재인 청와대 의원들이 단체로 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면서 본인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의 균열 구조가 시작이 된다. 이 구조, 이 균열의 이 지점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보다듬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쳐내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아마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 스타일이. 그래서 유튜브를 열든 어쩌든 간에 어떤 사이드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가거나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울 공사는 거의 입학하고요. 본인 주장했던 명팔이.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도움 안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옆에서 호가위하면서 정말 직언하지 않고 늘 좋은 소리만 하게 되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는 도움이 되겠냐. 이건 정봉주 후보 말이 맞는데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민주당에게는 금기어 같은 건데 본인 스스로가 패인을 자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반면교사를 삼으셨으면 좋겠다.